모두 말씀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당 공약 관련해서 지방 사립대들 반발이 좀 큰 상황인데요. 예. 다른 대학들이 좀 지원해서 소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불식시킬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 중심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나 지역이나 지자체,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과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 또 그 소통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대학 총장을 네. 하시다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을 되셨는데요. 네. 유초등 등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또 생애 전주기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단계도 소홀히 다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유초등, 초중등 그 교육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 전문 그 교육 전문가와 또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파악하고 또 제가 이해도 하면서 또 새 정부에서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들이 좀 등록금 인상을 네.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도 그 대학 총장일 때 대학의 재정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그런 그 등록금 인상의 그 인상 제한의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가면서 그런데 학교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어떤 방도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등록금 인상일지 이런 다른 방법론은 없을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네. 3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참 그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한두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조금 그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그게 사교육을 좀 낮추는데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 경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거든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뭐 막 그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법론만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이제 그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아가면서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네. 위해서 네. 이제 유급이나 재적이 확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 유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네.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이제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가 1년도 넘고요. 또 지금 돌아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생각할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교과서의 경우에는 네. 지금 올해까지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교과서 지위 유지 문제도 그렇고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는 국회하고도 협의해가면서 또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지금 막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또 이제 그런데 또 불구하고 AI 교과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향후 보자면 교육적도 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론을 찾아야겠죠. 네, 많이 듣고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정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